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간밤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한창 잘 가던 우리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일시적인 급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순에 따른 거라면 이를 충분히 명분 삼아서 쉬어가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증시 흐름 자체를 바꿀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유인 즉슨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한미 협상에서 특별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생긴 불안감 역시 단기적인 데다가 최근에 9월 들어서 우리나라 즉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투자 금액이 약 30조 원까지 증가하는 등 미국 주식 매수세가 거셌던 게 환율 상승 배경 중에 하나가 됐을 거란 관측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장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가지도 않았고 추세적인 하락이 시작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수급의 경우 단 하루가 아니라 그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로서는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인데 보이는데요. 모쪼록 대미 투자와 관련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만 환율도 안정을 찾을 때 보입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겠죠. 이제 모닝콜이 울립니다. 일어나서 오늘 시장 재료 찾으러 가보시죠. 네, 9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썰전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다음 주면은 10월이에요. 네. 과장님, 시간 진짜 빠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연말을 벌써 준비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뉴욕 증시 분위기 먼저 점검하러 가볼까요? 자, 오늘 새벽에는 미국 경기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이후에 반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2분기 GDP죠. 확정치가 3.8%고 지난번에 발표됐던 잠정치가 3.3%니까 0.5%포인트 정도 잘 나온 겁니다. 예상보다 강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왜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느냐? 결국 경제가 이렇게 좋아진다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건데 3거래일 연속 하락하거든요. 네. 조정 국면 들어간 거 맞습니까? 그죠. 이게 FOMC 이전에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제 시장에서는 좀 깜짝 한번 놀랐었죠. 경기 침체 약간 분위기였는데 관세를 정하고 나서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S&P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물론 우리가 50 이하에 되면 경기 위축이라 얘기를 하고 50 이상이 되면은 경기에 대한 확장 국면이라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한 53포인트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조업도 좀 살아나기 시작했죠. 미국은 거의 7, 80%가 서비스업 지수가 대부분인데 제조업 지수도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어제 GDP가 예상치보다 크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해왔던 게 일단 고용 위험에 대한 얘기는 계속 꾸준히 얘기를 했고 그런 리스크 자체가 좀 현실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멘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AI의 성장이 본격화되게 되면서 일자리 수가 많이 줄어든 건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적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금리 인하의 조건이 뭡니까? 경기 침체잖아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생각보다 낮아졌다라는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이제 전 글로벌 시장에서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는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또 이제 PC 물가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매크로 쪽인 데이터가 정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장이 민감하게 좀 반응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PC에 따라서 시장 조정인지 아니면 다시 반등이 될 것인지 결정이 된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만 봐도 우리 외환 시장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 소식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도 무려 8원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1,410원까지 지금 치솟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외국인들이 어제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시장 수급 어떻게 관측하세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이게 추석을 앞두고 나서 조금은 이제 좀 불안정한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러터닉 이제 그 상무부 장관도 얘기를 해왔다시피 우리는 담보 가치를 한 대출이 아니라 현금을 좀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고가 한 4,100억 달러 이제 수준인데 미국이 원하는 거는 3,500억 달러 수준이죠. 물론 어젯밤에 얘기가 나왔던 게 일본과 같은 방식을 좀 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선물로 내놔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남은 금액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600억 달러 수준의 이제 외환 보유고가 좀 남게 되기 때문에 그런 외환 리스크도 조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 오늘 시장도 외국인이 일단은 당분간은 오히려 이걸 빌미로 그동안 이제 9월 초부터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빠르게 지수를 끌어왔던 부분들이 차익 실현 빌미가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그 관세에 대한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이런 대미 투자에 대한 이제 방식이 일본처럼 해달라는 그게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일본은 국내 총생산 GDP가 거의 5조 3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그 3배 정도 규모가 큰 상황인 상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달라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은? 일단 당분간은 조금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발을 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뭐 국내에 대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의 그런 이슈는 지금 현재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이고 물론 거기서 지금 3차 상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아마 지금 시장은 이거 생각보다 관세 협상이 쉽지는 않겠는데 특히나 자동차 관세 25%는 유지될 가능성이 당분간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미국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도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에 좀 안도의 한숨을 낼 텐데 지금은 일단은 빼고 보자라는 심리가 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필요한 제도도 예외 없이 도입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좀 해소가 돼야만이 매크로를 감안하더라도 들어올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쪼록 추석 내에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종목 단으로 들어가서요. 네이버 이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두나무 편입 이슈로 급등을 했는데 두나무가 네이버의 100% 자회사로 거듭날 전망이다라는 소식에 어제 진짜 네이버 같지 않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양사 모두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럼에도 두나무 기업 가치를 계산해 봤을 때 네이버 파이낸셜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실적 기여도를 고려해보자 라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거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어제 아마 이거 네이버 이슈가 나오고 나서 여러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코멘트를 보게 많이 되면 나오더라고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생각을 안 하고 다 코멘트를 했죠. 일단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게 되고 두나무와 인수한 대한 이제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분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상하는 거 아니다라는 코멘트가 아니라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거는 아마 우리가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들이 공시를 낼 때 느낌과 거의 비슷하죠. 거의 협상 중인 건 맞다라는 이슈로 가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거를 네이버 파이낸셜 이제 자회사로 두게 되면은 이게 네이버와 이제 그런 두나무 간의 그런 이제 회계 연결 기준에 따라서 향후에 연결 회계 법인의 회계 기준에 얼마만큼 기여도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아마 그것에 따라서 좀 협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지분 가치를 얼마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가치를 부여받을 것인가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미국의 로빈후드나 이제 코인베이스와 같은 멀티플을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받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네이버에 대한 시가총액에 대한 뭐 10조에 대한 가치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좀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관련해서는 뭐 네이버에 대해서 두나무랑 인수는 안 될 거야라는 인식보다는 지금 카카오도 이제 오픈 AI와 최근에 이프 카카오 대회를 열었던 만큼 아마 이제 이런 뜨거운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게 두나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여러 이슈가 나왔죠. 이제 카카오가 오픈 AI와 손잡았던 것처럼 네이버도 이제 메타나 여러 빅테크 업체와 손잡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조금 열어두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는 그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대한 멀티플을 많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또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가상 자산 시장 자체가 압력을 받고 있는 이유가 증시가 워낙 화랑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그쪽이 좀 빠지는 현상.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스테이블이 지금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멀티플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의문은 들거든요. 과장님 같으면 네이버 투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분위기는 저는 사실 여기서도 카카오를 좀 더 추천을 하긴 했었는데 네. 확실히 분위기가 좀 네이버 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선불 충전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원화로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 카카오페이가 한 5,600억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한 1,500억 정도로 있긴 했습니다. 근데 두나무가 이제 인수를 받게 되면은 이제 두나무 같은 건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블록체인의 기술을 받게 되고 유통은 이제 이제 업비트가 이제 하게 될 거죠. 발행은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시장 규모가 한 1조 정도 수준이라면은 적어도 5년 내에 한 5배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뭐 수수료 가치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채나 MMF와 같은 이제 리저브 수익이 대략 한 연간 한 1,500억 원에서 한 2,000원 정도가 수익이 기여가 됩니다. 그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고 있고 이제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럼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아직 이창용 한국은행 천재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죠. 원래 이게 9월이나 10월쯤에 이제 어느 정도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연말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네이버가 그러면 이게 아직 확정도 안 했는데 이게 두나무 인수를 그렇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이 금융당국이랑 어느 정도 협의를 충분히 어느 정도 봐왔을 거고 그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는 일단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정도 충분히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조건부 형식으로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되면 네이버가 일단 네이버가 대장이- 일단은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고 당연히 카카오페이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예.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는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은 좀 급등했으니까 약간은 숨고르게 기다렸다가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아마 조만간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그쵸. 네이버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는 안 나올 겁니다. 뭐 오늘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2020년대처럼 그 당시 이제 인터넷 관련주들 그때 뭐 제로금리 수준이었고 네. 그런 치면은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에 대한 멀티플을 받게 되면은 생각보다 네이버는 30만 원 이상 목표가 상향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또 올해 들어서 잘 가는 듯 보이더니 또 주춤했는데 이번에 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트리거로 확실하게 작용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급등 이슈 한번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바이오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지니까 바이오가 또 흔들립니다. 이틀 동안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굳이 뭐 명분을 따져본다면 GLP-1 시장의 매출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라는 UBS의 리포트가 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뭐 그밖에 금리 인하도 있겠지만 가장 절대적인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첫날에는 뭐 알테전 리포트 하향 27만 원 나왔다가 네.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GLP-1 관련된 비만 치료제가 2030년 기준으로 더 이제 하향한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죠. 물론 이제 GLP-1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터제 이제 펩타이드와 같은 여러 관련 이제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들이 이제 향후에 성장을 할 거고 뭐 그에 따른 경쟁에 따라서 이제 뭐 점유율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네.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워낙 또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뭐 우리나라에 뭐 많아졌죠. 한미약품도 있고 저기 동아 ST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경구용 치료제 만드는 회사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전 그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는 너무 좀 시기상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막
빠지고 있다는 이유는 뭐 그런다고 해서 금리 인하 신중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파월 의장이 그 나오고 나서부터 조금 더 빠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다고 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IT오젠이나 최근에 급락했던 AB의 바이오나 사실 여기에 대한 뭐 펀더멘탈 이슈가 이제 뭐 미스가 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당장에 이거 수출을 하는 회사도 아니고 물론 이게 삼성바이오로이스나 뭐 셀트리온 같은 이제 뭐 CDMO 업체들이 수출을 하는 데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근데 오히려 이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 입장에서는 좋죠.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CME 패드워치도 올해 10월 달과 12월 달에 한 70%, 80% 수준까지 금리 인하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고점이다라는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 2회면 지금 한 번 했으니까 총 총 3회면 3회까지. 똑같지 않습니까? 컨센의 그렇죠. 변화는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완전 파월 의장의 멘트와 시장에서 보는 이제 예. 통계치가 그렇게 뭐 맞아 떨어지는 부분은 아닌데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좀 엇박자 분위기 아닌가라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보면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이 그냥 섹터 센티의 영향이지 펀더멘털의 훼손 전혀 없다라는 건데 그런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 가령 알테오젠, ABL 네. 이런 기업들 여전히 빠질 때 기회 맞습니까? 알테오젠도 10월 1일부터 이제 키트루다 SC가 예. 이제 본격적으로 런칭을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판매를 9월 말이라고 하던데 10월로 늦춰졌습니까? 원래 10월 1일이었는데 네. 이제 조기 승인이 나왔으니까 좀 땡겨줄 수는 있겠죠. 뭐 하루 아. 이틀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뭐 결국에는 이제 머크 쪽에서도 이제 마케팅이 좀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번 UBS에서 이제 딴지를 걸었던 거는 티센트릭 SC가 생각보다 SC 전환율이 굉장히 늦어졌었고 네. 사실 이것도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티센트릭이랑 키트루다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2028년도 키트루다 특허가 만료가 되면 그때 수익성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어느 정도 너무 비교군이 그렇게 좀 차이가 조금 근거가 없는 좀 수준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알테오젠에서도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기술 이전 나올 회사들이 제가 알기로 한 3-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나면은 이 네. 개별 모멘텀이 오히려 바이오 쪽에 대한 매기가 더 확산될 수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느 또 만약 바이오주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담아볼 수 있는 비중은 좀 확대되는 구간이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역시나 알테오젠. 뭐 알테오젠도 있고 네. LNC 바이오도 있고 최근에 어제도 셀트리온 나이아를 좀 다녀왔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셀트리온도요? 이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조금 어제 좀 급락을 하긴 했지만은 네. 최근에 좀 급등을 했던 것처럼 분위기는 순환매 수준으로 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쉬운 건 알테오젠과 세트리온은 별로 안 빠졌다는 것이죠. 오늘 기회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끝으로는 로봇인데요. 어제는 삼성전자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AI 로봇이죠. 볼리가 전자파 인증을 마쳤다라는 소식에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랜만에 급등을 했는데 근데 이게 타임라인을 좀 따져봤더니요.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출시가 됐어야 되는 게 이제야 나온 거거든요. 근데 네. 원체 목말랐던 시장이 여기에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로봇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해 주신 바이오랑 대표적인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센티의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협동 로봇도 마찬가지,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 그의 대당 가격이 몇 천만 원 수준이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협동 로봇 한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기업들이 이거 한 대 사려고 4천만 원 쓸까요? 아닙니다. 한 여러 대 수준으로 좀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IR을 매년마다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우리 로봇 회사들은 금리 인하가 돼야 이제 미국이나 저기 유럽의 법인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뭐 도요다나 LG 엔솔이나 이런 네. 회사들이 그 로봇을 한꺼번에 주문을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원래 IPO 할 때부터 이제 우리가 흑자 전환하고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못했어요. 그만큼 북미 쪽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금리 인하가 더 가파르게 나아져야 이제 로봇주들이 좀 살아나는 네. 만큼 일단은 지금은 이제 만약에 오늘 저녁에 PC 데이터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그대로 유지되면은 로봇주는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제약바이오도 똑같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성장주 안에서는 같이 묶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뤄봤는데요. 오늘 시장에 맥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됩니다. 보면 새벽에 테슬라도 뭐 유럽
인도량 소식은 사실 어제 나온 거고 우리가 안 팔리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데도 4% 가까이 밀리는 걸 보면서 확실히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걸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지금 관세와 관련된 이슈도 있는 거고 대미 투자 관련된 좀 외환 시장에 대한 변화. 어제 아침에 이제 1,400원이 올랐다가 다 1,300원대로 빠졌죠. 그게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유보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그 관련된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좀 해명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아직까지는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추석 연휴가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장에서 일단은 팔고보자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시장에서도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최근에 좀 반도체 쪽에 좀 수급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 오늘 또 다음 주와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바로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가 바로 있을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실적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왔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오늘 외국인 수급에 대한 방향 근데 외국인이 어느 섹터에 좀 집중하고 있는지는 좀 표시할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의 수급 동향 정도 체크를 하지 우리의 포지션을 결정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까? 예, 좋습니다. 연휴가 다가서 기쁘긴 한데 시장이 또 숨을 고르고 있어서요. 애매한 스탠스입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화진 과장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